시작된 폭설이 영동 지역에 집중됐고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고 80cm를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후 반짝 추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폭설로 동해안을 잇는 국도와 고속도로도 잇따라 통제됐습니다. 도로에 갇힌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도로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는데 당국의 도로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에 강릉과 양양 등 영동 지역 일부 마을이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됐습니다. 도심에서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던 패특법 시효가 20년 더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3월의 시작부터 때 아닌 폭설에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영동 지역에 폭설이 집중됐고 연휴 마지막 날이라 동해안을 찾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미시령은 밤새 내린 눈이 80cm를 넘는 등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후 반짝 추위까지 예고돼 있어서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과 2일 사이 미시령에 내린 눈의 양은 89.6cm를 기록하고 진부령 76.2cm, 대관령 30.7cm를 기록했습니다. 산간지방에 눈이 집중되면서 미시령 동해 관통도로 등은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들로 거대한 주차장을 이뤘습니다. 급격히 내린 눈에 제설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차량은 밤새 도로 위에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밤부터 2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6,000여 개 노선 9,300여 킬로미터 구간에 장비 1,000여 대와 인력 1,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제설제 5,000여 톤을 눈길에 뿌려 2일 낮부터 고속도로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쯤 인제군 상남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행치령 터널 인근에서 눈길 사고 수습을 위해 나와 있던 5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8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접수되고 60여 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태백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등 50여 개 탐방로도 통제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앞으로 내리는 눈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미 쌓인 눈이 많은 만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 강원 동해안은 영하 5도 내외로 예상되며 4일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이 밖에도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출퇴근길 도로가 얼거나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잇는 국도와 고속도로가 잇따라 통제됐는데요. 도로에 갇힌 사람들은 오가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도로 통제가 우후죽순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m에 가까운 눈폭탄이 쏟아진 지난 1일 동해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았는데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를 막았고 뒤따르던 차량까지 멈추면서 차량이 뒤엉켜버린 겁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일 아침부터 이곳 인제군 용대리에는 눈이 내려 이처럼 성인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진부령과 미시령 등 동해안으로 가는 도로 대부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차량들은 안내에 따라 국도로 우회했지만 국도마저 통제되면서 동해안에서 빠져나오는 육로가 모두 막혀버린 겁니다. 많이 놀랬고 거기서 한 4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4시간 만에 넘어왔어요. 체인을 안 쳤기 때문에 많이 엉겨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로가 더 많이 막혔죠. 도로에 갇힌 사람들은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4시간 동안 1km도 못 가는 상황에 처하자 차를 돌려 아예 돌아가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중앙 가드레일을 열어가지고 맨 앞에 있는 차량들을 이제 그 한 대 한 대씩 이제 밀어주면서 그 가드레일을 이제 넘어서 이제 속초에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요. 실제로 지난 1일 소방당국은 차량에 고립된 45명을 구조했습니다. 많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월동 장비 없이 동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당국은 1일 새벽부터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쏟아지는 눈폭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꽉 차면서 제설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우후죽순으로 진행된 도로 통제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도로당국은 오후 4시 40분부터 동해고속도로 속초나들목부터 북양양 나들목 구간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차량을 국도로 우회시켰지만 해당 지자체에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아 우회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재난과에서는 별도로 뭐 고속도로 내에서 뭐 통제한다는 얘기는 별도로 공식을 들은 건 없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통제된 지 약 10시간 만인 2일 새벽 2시쯤 통제가 해제됐고 미시령과 진부령, 한계령은 이날 오전까지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당국의 대처는 속수무책이 돼버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갑작스런 이번 폭설에 강릉과 양양 등 영동적 일부 마을은 고립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도심에서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눈이 울타리를 치듯 차량을 둘러싸고 쌓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쉴 새 없이 쌓인 눈을 퍼내지만 차량 운행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계속 타고 있죠.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 있는 차들은 제설 작업하면서 묻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차가. 근데 이거 일일이 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용은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죠. 눈이 많이 내린 상간마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3월 1일부터 갑자기 많은 눈이 쌓이면서 제설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상간마을의 경우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1일 낮부터 내린 눈이 2일까지 계속되면서 강릉과 삼척, 인제, 홍천 등 4개 시군의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6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제설이 늦어지면서 차량 통행도 제한돼 상간 오지마을 주민들은 발이 묶이고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일부 마을 주민들은 걸어서 출근을 하고 인도와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온종일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어제 밤부터 계속 눈 치웠는데 지금 출근도 못하고 지금 차가 빠져가지고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전과 파손 등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강릉시 보광리와 양양 면옥칠리는 오전 한때 마을에 정전 사태가 초래됐고 비닐하우스 3개 동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파손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집계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번 폭설로 2일 개학을 앞두고 있던 도내 일부 학교는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누적 적설량이 30cm 이상인 고성의 경우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이 휴교하고 강릉도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3곳이 휴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 화천 등 7개 시군 26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개학을 앞두고 이어진 폭설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장 판단으로 휴업이나 등교 시간 조정 등을 조치했습니다.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던 폐특법의 시효가 20년 더 연장됐습니다. 폐광 지역에서는 하나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확보한 시간 동안 지역의 자생력 방안을 찾는 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체된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5년 제정된 이후 2차례 연장됐던 시효가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26일 21대 국회 강원도 1호 법안이었던 패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효가 끝난 뒤 지역경제 진흥 효과 등을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경주의 안정감도 높아졌고 또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 기준도 바뀝니다. 현행 이익금 25%에서 카지노 매출의 13%로 기금 산정 방식을 조정해 기존보다 2배 정도 많은 폐광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패특법 시효 연장과 함께 한국광해광업공단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해공단과 광물자원공사 간 통폐 합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9월 출범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효 연장으로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폐광지역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갈 예정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확보한 폐광지역.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지역 경기가 이번에는 살아날 수 있을지 폐광지역의 기대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영월군이 지난해 도입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전화 기반 출입자 등록 서비스인 안심콜이 시행 2달 만에 하루 평균 4천에서 5천여 건 사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안심콜 서비스는 영월 지역 식당과 공공청사 등 천여 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통화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강릉시는 강릉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 중인 반려동물을 무상 분양하고 입양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지원금은 진료비와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등 15만 원 상당이고 양육에 필요한 생필품 세트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입양비 청구서와 분양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에서는 영월군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며 교통과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3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은 동해시 망상초등학교의 5개 체육관 신축과 태백시 황제정보산업고 교사동 창호교체, 삼척 미로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 등에 투입됩니다. 이 의원은 이번 교부금의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기업도시에서 서울 고속터미널을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노선이 대폭 확대됩니다. 원주시는 현재 출퇴근 시간 2회만 운행되는 혁신기업도시에서 서울 간 고속버스 노선이 오는 16일부터는 9회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버스 승차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기업도시 승차장은 스타세븐 건물 앞이며 오전 6시 30분 서울과 원주 혁신도시에서 각각 출발하고 막차는 서울과 혁신도시 모두 저녁 8시 30분입니다.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이 26일부터 시중에 유통됩니다. 원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을 농협 체크카드 충전식 선불카드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사랑 상품권은 1인당 월 40만 원, 연 최대 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과 연계해 온라인 카드 사용과 충전이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출시 기념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상품권 충전 금액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동네 마트와 미용실, 학원 등 2천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